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퇴 시기에 비해 앞으로 수입 없이 살아갈 날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더라도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용돈 수준에 밖에 그치지 않는 아주 작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서라도 노후 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점은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더불어 장기적인 노후를 위한 플랜까지 염두에 두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투자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시기 전이라면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연금저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IRP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퇴직금에 대한 지급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IR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위해서 1년에 한 달치에 대한 급여를 별도로 퇴직금으로 정리해 놓았다가 여러분들이 퇴사를 신청하게 되면 예전에는 회사 자체에서 퇴직금을 관리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굴러가는 회사도 갑자기 폐업을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퇴직금을 늦게 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 기관에 퇴직금을 맡겨서 안전하게 근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가 해당이 되고 이 금융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퇴직급여 통장을 개설해서 퇴사 시점에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퇴사 시점에 금융기관에 가서 IRP 통장을 만들고 퇴직금을 그 계좌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IRP 통장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또는 만들어는 봤는데 잘 활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 IRP 통장은 퇴직금 수령할 때만 필요한 통장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도 만들 수도 있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공무원, 알바생도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IRP 계좌가 뭘까요? IRP 계좌는 1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금융기관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연금 수령기간에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연금으로 나눠받는 통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와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기간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니까 상당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이 많아지면 노후 자금 또한 커지게 되니까 요즘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IRP 계좌에 들어간 돈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일까요? IRP로 굴릴 수 있는 운용 가능한 상품은 아주 다양한데요. 예금자 보호 100% 되는 예금으로도 굴릴 수도 있고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닌 간접 투자 방식인 펀드로도 매수할 수 있고 중형 자산인 채권형 펀드, 고위험 자산인 혼합형과 주식형 펀드로도 굴릴 수 있습니다. 주식의 편입 비중이 40% 넘어가게 되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투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이 70%라면 안전자산은 무조건 30%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전자산으로만 100%도 굴릴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부피식당에 가서 큰 접시에 입맛에 맞는 음식을 담을 수도 있고 한번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라면 조금만 담아보고 맛있으면 더 담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맛이 없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음식물을 버리고 또 담을 수도 있고 이처럼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투자 상품을 고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운용 수익과 원금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가세로 15.3%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까지는
과세가 이혼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으로 운용되는 금액을 더하게 되면 복리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서 IRP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연말정산 시 내야 할 금액이 정해지면 그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불입이 가능할까요?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가 있다면 연간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죠. 이걸 포함해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불입액의 16.5%를 곱하면 되고요.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13.2%를 곱하면 됩니다. 그만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16.5%를 계산하면 115만 5천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입액이 월 1,0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까지 세제를 본다면 3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제를 받으시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년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가 연금 수령 기간에 맞춰서 수령을 받게 되는데 연금 수령 기간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됩니다. 만 55세 IRP를 가입했다고 한다면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동안 나눠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은 가입과 동시에 바꿀 수 없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까지 유지되어야 되고 11년 차부터 연금 수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 연금 수령을 하는 동안에도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IRP로 수령한 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이 돼서 1,2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사적연금에 한해서만 3.3에서 5.5% 분리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IRP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연금 수령의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세금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똑같은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연금 수령 기간을 잘만 조절을 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받은 세액만큼 다 뱉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금 수령 기간 전에 중도 인출은 안 됩니다. 인출하고 싶을 때 1분만 인출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해지하는 겁니다. 다만 인출이 필요한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무주택자인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본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또 아니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청진지변이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기타 소득세 16.5%를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소득세인 3.3%에서 5.5%를 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개시를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럼 급전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매년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즉 세제 혜택을 납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도 해지 시 납부할 기타 소득세가 많아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주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 3일 경과 후에 여러분들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RP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계좌관리 수수료는 IRP
수수료에서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IRP 계좌 관리 수수료 외에 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총 펀드 보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들은 연금 수령하는 기간 내내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녹음, 이 자금을 끌고 가는 것이니까 각 은행, 증권회사 IRP 수수료와 평균 수익률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잘 따져서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들어서 펀드보다 더 중요한 ETF, 생애 주기별 펀드인 TDF 등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본 자신이죠. 따라서 노후에 쓸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 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가입하셨다면 중간에 한 번씩은 점검해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누르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